조선의 명가 청주 양씨.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조선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복례 양사은의 시조로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읊조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조이며 바로 청주양씨 조상의 을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양반가가 있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청백리의 표상이고 충절의 표상이 바로 청주양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의 명가인 청주양씨의 기증유물전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청주양씨 선조들의 기풍을 기려보는 시간을 통하여 청주양씨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상의 을을 계승 발전시켜 자손만대까지 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조선의 명가 청주양씨 기증유물전을 개최하였으며 이처럼 특정 성씨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물전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유물전은 경기도 박물관과 청주양씨 대종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12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토한 복식, 묘비, 금성문 등 자료들과 2014년 충북 괴산군에서 출토된 양환의 부인 성주도시의 유물 및 청주양씨 서원백 종중에서 관리하던 시조 양기의 초상과 양사은의 유물들이 대거 전시되어 조선시대 4대부 양반가의 생활상을 알아보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청주양씨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시조 양기 선생의 초상과 청주양씨 가계와 주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부는 청주양씨 서예 및 문장가로 알려진 양사은과 양사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제3부 청주양씨 복식에서는 16, 17세기의 복식 유물을 통한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제4부 청주양씨 맥을 잇다에서는 오랜 기간 후손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가보를 통하여 청주양씨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주양씨 시조 양기 선생은 중국 홍농 양씨로 후 한때 관서공자라 칭하던 양진의 43세 손으로 자는 가윤이고 호는 암곡으로 원나라에서 장원 후 충선황 때 고려에 와서 상호군을 지냈으며 1351년 원나라 황제의 특명으로 노국대장 공주를 배종하여 들어와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 바치던 4대 세공인 동녀 5천인, 준마 3만필, 비단 3만동, 모시 6만필을 삭감한 공로로 벽상 삼한창국 공신 상당백에 봉해지고 청주, 해주, 송화를 시급으로 내려주었고 청주를 하사하여 청주 양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송화 묵산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졸하였으며 이에 나라에서 시호를 충헌으로 내리고 수증사에 충헌 공영당을 집계하고 지역의 유림들에게 제사를 모시라고 하였다 합니다. 지금도 논산, 보성, 창녕의 충원사에서는 매년 지역 유림들과 함께 배향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최고의 명가입니다. 특히 청주 양시는 시조 양기 선생을 비롯한 3대가 청백리에 오를 정도로 청렴하고 의지가 곧고 또한 충성심이 높아 어린 단종을 보필한 해빈 양시, 세조의 즉위에 불복하고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포천으로 은둔한 충신 태운공 양치 선생,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양응춘 장군 등 수많은 충신과 양사은, 양사기, 양사준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들이 나왔으며 또한 각 지역의 종파에서는 효자, 연려 등을 많이 배출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태운공 양치 선생을 기리는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가 열리는 등 지금도 청주 양시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있으며 포천 역사박물관에서는 청주 양시 유물 특별전으로 동래 양사은과 형제들이란 주제로 올해 말까지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양시는 6개 파종회에 약 2만 8천여 명의 일가들이 각 지역에서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있고 현재는 청주 양시 대종회 양철우 회장을 중심으로 장학사업과 족보 편찬 사업 및 종보 발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조선의 명가 청주양시 기증유물전에 지난 6개월간 연인원 약 3만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유물이 전시되었으며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있는 양경직위원의 안내로 경기도 박물관 유물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조선의 명가 청주양시 기증유물전을 열고 있는 경기도 박물관 전시장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처음 전시되거나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물이 전시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 유물 중에 처음 공개된 양 100회의 분제비의 탁보는 일명 비석에 새긴 금성문으로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종이가 아닌 비석에 새긴 것이라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석은 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탁본한 상태로 이제 여기에 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분재기라는 조선시대 분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손들한테 재산을 상속한다는 기록을 적어서 이제 남기게 되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훼손이 되고 유실될 수 있지만 돌에 새겨서 영원히 지울 수도 없게 만들었던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처음 있는 사례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이 비석이 그 무덤 앞에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있었던 무덤의 인물을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공의 아버지는 찰방 헌이라는 이런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그 위에 무덤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석이었습니다. 예. 또한 선조 임금이 내린 수교문은 청주양씨 시조 양기 선생이 중국에 바치던 4대 세공을 면제받은 공덕이 매우 크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부역, 차벽 등을 영원히 면제해 주라고 하는 교지로 청주양씨가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임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자료는 수교문입니다. 수교문. 책이 아니고 수교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시조께서 그 당시 중국에 바치고 있던 4대 세공, 그걸 삭감한 그 공훈에 대하여 상당백 양기의 후손에게 군역과 부역과 천역을 면제해 주라는, 그것도 그냥 영원히 면제해 주라고 하는 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청주양씨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종중의 가보인 유물 등을 전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경기도 박물관 정미숙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던 유물 중에는 그 양사원 종손이 소장하고 있었던 날비가 저희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인데요. 그 날비라는 글자는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전시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양사준의 지석이 있는데, 양사준 같은 분은 그 문장가이고 명필가로 유명하지만 그분에 대한 그 생모령, 살아 있을 때에 그 태어날 때 돌아가셨던 날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지석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또 그분의 그 생년이 밝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그런 전시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유물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직접 해 주십니다. 청주양씨 문 중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유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청주양씨 시조인 양기초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충남 역사박물관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상태가 좋은 상태를 저희가 대여를 해서 이제 전시로 공개를 하게 됐고요. 그 양기라고 하시는 분은 원래 그 원나라의 사신이었습니다. 저희가 공민왕 시절에 공민왕이 원나라로 가서 그 노국공주가 결혼을 하고 1351년에 이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노국공주를 모시고 수행원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양기십니다. 이분이 이제 청주양씨의 이제 시조가 되시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양기라는 분께서 저희 그 조선은 제후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감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은 조선 내내 그 청주양씨 집안에서 그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노급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내내 그 후손들이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했던 유물들이 하나가 그
오래된 족보인데요. 청주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가 1690년대 족보인 해동양식 족보입니다. 이제 어느 족보에도 볼 수 없는 글자가 뭐냐면 해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해동이라는 글자는 그 중국에서 그 조선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고요. 두 번째는 1766년에 족보로 남겨져 있는 청주양시 족보인데 이 두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 있는 인물들이 이 이후에는 없어진 인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묘소와 뒤바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이 족보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묘주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자료의 역할이 되었던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주양시 문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양시 문중에서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양사원, 양사기, 양사중 같은 경우는 명필가이기도 하고 문장가이기도 해서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날비자는 양사원 선생님이 항상 그 이상세계를 꿈꾸었던 도교적인 성격의 글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원 선생님을 한마디로 지칭하자면 날비로 추격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날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날비 같은 경우는 양사원 선생님께서 영동 고성군의 재임 시기에 별장이었던 비례정에 걸기 위해서 비례정이라는 세 글자를 썼는데 그 중에서 그 비자라는 글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걸어 놓았는데 그 하나가 어느 날 이제 날아가고 그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비자가 날아간 그 날이 바로 양사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고 그 야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전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하나 남은 빗자가 그 종손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빗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고 또 보관해 오면서 덧칠도 많이 돼 있어서 어떤 가치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보관해 오는 방법으로 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사원 선생님을 대변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목판본 같은 경우는 그 청주양시 시조인 양기를 비롯하여 양허국 등의 4명의 시문을 모은 이제 세고 목판본입니다. 이거는 창녕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판본 중에서 3개만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서 이제 선보이는 그런 목판본입니다. 그리고 양사원 선생님의 글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글인데요. 이거는 포천에 그 효자로 이름나 있던 그 유인선의 효비에 그 양사원 선생님의 글씨로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유인선이란 분은 그 조선 전기에 이제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다 하여 이제 나라에서 효문을 내렸는데 그 같은 동네에 있던 이제 양사원 선생님께서 효문전이라는 글을 지어서 이제 드렸고 이거를 문중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700년도에 이제 비석을 세우면서 양 선생님 글 그대로 이제 돌에 새겨 넣었던 글이고 지금은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인데 경기도 박물관에서 이제 탁본한 상태를 이제 전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지석은 양사원의 동생이 되시는 양사준 선생님의 이제 묘지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주작 아래 방식에 따라 묘를 구성하면서 묘 앞에 지석을 묻게 되는데 지석에는 이제 본인의 뭐 행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족사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 양사준의 무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덤을 이장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었고 이곳에서는 이제 이분에 대한 그 내력과 활동과 관직 활동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 특히나 그동안 몰랐던 이분의 그 출생과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까지 기록이 돼 있어서 이제 학계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선보였다는 점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청주양시 가문에서 착용했던 조선 전기의 남자 복식 그리고 16세기에 착용
되었던 여자 복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수의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시에 입었던 옷들을 모두 그 관 속에 같이 넣고 그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이제 예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자가래 방식에 의해서 이제 회경묘를 사용하면서 그곳이 이제 밀폐 상태가 돼서 복식이 출토될 수 있는 상황이 됨으로써 이제 복식사 쪽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그 중에 이 무덤 같은 경우는 그 양사준의 무덤 오른편으로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사실 누구의 무덤인지 그동안에 청주양시에서도 잘 알지 못했었던 무덤인데 그 무덤을 이제 이장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명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명정에는 양씨 무덤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나왔지만 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것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양사준의 맏형인 양사원의 무덤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무덤이고요. 이 옷 같은 경우는 그 겉에는 이제 다포라는 옷과 안에는 이제 천릭이라는 그런 옷입니다. 재료는 이제 모두 다 명주로 돼 있었고요.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직물이라든지 마직물들은 다 이제 훼손이 됐고 견직물만 남아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유물은 이제 명정이라는 유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묘를 발굴하게 되면 관뚜껑 위에 본인의 그 직급이라든지 이제 성씨나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워낙에 이제 붉은색 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통운대부, 정주교수, 양공지구라고 쓰여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사준의 맏형인 양사원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밑에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무덤 안에 함께 넣어주는 자그마한 그릇들입니다. 이제 주로 크게는 이제 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에 따라서 나무나 이제 도자기류가 들어가는데 주자가래에 보면은 요런 형태, 바구니 형태의 그런 명기들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그 무덤에서 바구니 형태가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자가래에 나온 그 글 그대로 이제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생선뼈라든지 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워낙에 임난 이전에 볼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식사 쪽으로 시대를 추정을 했을 때 1680년 전후의 옷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했고 또 인물과도 연대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띠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대라는 띠인데 워낙에 묘 상태에서 직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는 알아보지만 전시로서는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염색을 해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신의 손을 싸는 악수라는 것이고요. 요 밑에는 시신의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그 각각의 위치에 넣어주는 조낭이라는 조그만 주머니입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청주양시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로 손꼽을 만한 유물인데요. 청주양시 시조인 양기 어르신께서 큰 공을 세운 업적으로 그 군역과 자벽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복식 같은 경우는 그 청주양시 그 괴산문중의 선산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양환의 부인 성주도시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이고요. 이 누비옷 같은 경우는 그 습의라고 하는데 시신한테 입히셨던 그런 저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누비를 어떻게 누볐는지 알 수 있는 복식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삼이라는 옷인데 적삼은 이제 땀바지 옷이라고 해서 살갗에 닿는 그런 옷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매가 잘린 상태로 나오긴 했지만 요런 형태가 1600년대 여성의 무덤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집신인데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제 집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 앞에 세워진 총이 재질이 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이제 지혜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사에 그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지들이 많이 이제 도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그 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은 있는데 이렇게 지혜가 나온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총은 이제 지혜로
종이로 만들어졌던 그런 집신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토 유물 같은 경우는 흙 속에 오래 몇백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색깔이 한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관람하기에 그 당시 어떤 색이었을까 많이 궁금해도 하고 온전한 형태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원본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남자 바지, 여자 바지, 당시의 치마 저고리, 이제 누비 저고리를 재현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전시회를 준비한 양경직 수석 연구위원은 청주양시 일가들이 조상애어를 계승하고 명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후손에 계승하자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청주양시 기준유물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보통 한 성씨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시회를 일단 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청주양시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또 한 기회도 됐고, 청주양시 후손들께서는 큰 자긍심을 가지시고 각자 맡은 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음으로 특정 성씨에 대한 특별유물전을 하게 된 조선의 명가 청주양시의 소중한 유물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얼과 생활상 그리고 청주양시의 청렴한 청백리 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결국 각 가정에서 그리고 종중에서 관리하고 계승한 것이 토대가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 가정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조상애어를 계승 발전시켜 청주양시 종중처럼 조상애어를 되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